예, 제가 제목이 이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했는데, 당초에 이제 뭐 좀 메일로 이렇게 알려지고 한 거는 농업수입보험 꼭 필요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농협손해보험에서도 그렇고 그 김태진 사무관님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게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목은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꼭까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동일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의 필요성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입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저는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미리 오늘 발제할 때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농식품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발표가 됐지만, 그 쌀 관세와 결정이 됐고 513%까지 이렇게 프로를 저희가 그 관세율을 정하고 하면서 그 국내 대응 방안으로 단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농업 수입 보장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대응 방안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한중 FTA를 갖다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대응 방안의 어떤 몇 가지 중요한 방안으로 농업 수입 보험 제도가 계속 명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더 이제 우리 농업 환경이 바뀌면서 중요성이 계속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발제를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동안 이제 2012년에 그 수입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연구 용역도 저도 이제 참여해서 했고 많은 것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계 방안이랄지 아니면 어떤 도입 품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종정연구센터의 원래 세미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하는 것들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 참여했던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연구 용역의 어떤 해당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그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농업재해보험은 그 현재 43개 품목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이변이나 시장 개방 등으로 불확실성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업재해보험은 수확량 변동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까지 보전해주는 그러한 그 수입보험이 필요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제기되어 왔고, 특히 2007년 6월에 한미 FTA 피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단위 소득환율 직불제 도입을 발표하고 그 도상 연습을 실시하였으나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그렇지만 그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반농가에 대해서 뭔가 이런 소득 안정 제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러한 농가 단위 소득환율 직불제 시행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입 보험이 거론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 6개 품목, 포도, 양파, 콩, 시설오이, 배추, 한우를 대상으로 1차 도상 연습을 실시하였고, 올해 5개 품목이 추가되어서 벼, 마늘, 고구마, 시설 토마토, 감귤 해서 2차 도상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아직 품목이 확정은 안 된 한 3개 품목 정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 발제는 과연 이제 그 수입보험에 대해서 어떤 것이고 도입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그 기대 효과는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도입 방안과 방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페이지에 수입보험의 의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어떤 이유인지 간에 조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어떤 소득 안정적인 어떤 그런 보험인데 사실은 이러한 수입 안정 효과뿐만이 아니고 수입 지지 어떤 그런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재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수입보험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 운영에 대한 지원, 즉 보험료의 50%를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25%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운영비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 재보험을 통해서 예컨대 그동안은 18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부담을 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 농가의 보험료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업 수입 안정뿐만이 아니라 수입 지지였던 그런 수단이 되어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WTO에서도 이런 수입보험 같이 그 어떤 소득의 감소를 보전할 정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수입보험의 기본 구조는 아주 좀 단순한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기준 수입이 있으면 각 개별 농가별로 그 기준 수입, 즉 과거 직전 5년간 올림픽 평균의 어떤 수입에 대해서 일정 비율, 현재로서는 재보험과 동일하게 70에서 85% 중에서 이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보장 수입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이 만약 여기에 못 미치면 지난 명화본에 있는 이 보험금, 이걸 통해서 보장 수입까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농가들이 과거 5년간의 어떤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수입이 투명하게 파악이 되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도 이제 계산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우리 작물 농가들이 그리고 어떤 그 유통에 대한 어떤 출처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확량과 가격을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조수입을 결정해서 그렇게 올림픽 평균을 하는 그런 좀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도상연습에서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산출 시기 그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이제 참고적으로 뭐 예정 수확량, 예정 가격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P 해트 곱하기 Q 해트가 이제 예정 수입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 P 곱하기 Q가 거기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장해 주는 게 표준형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1차 도상 연습할 때에 아래의 세 가지 방식을 추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흉년이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표준형만 쓰다 보면 오른쪽에 그 실제 수확량이 대폭 하락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확기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실제의 피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실제 수입이 사실 크게 줄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재해보험만 가입했으면 상당히 보장을 많이 받을 텐데 이게 수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가격 상승이 수확량 하락을 상쇄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 금액 증액 방식과 기준 가격 내 수확 가격 방식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가입 금액 증액 방식은 그 아래 수식을 보면 다른 건 전부 다 표준형과 동일한데 그 맥스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요게 더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흉년이 나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하락하게 되면 그 앞부분에 가입 금액 부분에서 기준 가격과 수확 가격에 높은 걸 갖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평년 수확량을 해서 실제 수확량이 하락한 부분을 수확기 가격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가입 금액이 이제 수확 가격이 상승하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 증액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상 연습할 때 보니까 이게 가입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보험 금이 지급이 과다해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보험
료에 역시 이제 차년도 후년도에 보면 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받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보험료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정부의 그 보험료 보조도 50%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이제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 차이를 보면 미니멈 앞에 맥시멈 대신에 이제 실제 쪽에 미니멈 기준 가격 수확 가격이 있습니다. 결국 요 얘기는 뭐냐면 그 흉년이 들어서 수확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실제 수입을 계산할 때는 수확기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둘 중에서 낮은 걸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흉년이 났을 때는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의 차이를 기준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결국은 재해보험과 동일한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 농가에서도 흉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정 내 실제 수확량 반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가격이 이제 폭락했지만 수확량이 늘어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이제 실제 수입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이제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이제 풍년이 났을 경우에도 수확량 조사를 다 해야 된다. 수입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 이제 차이가 이제 수확량 부분에다 미니멈이 붙었는데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의 작은 부분을 취한다. 실제 수입을 계산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풍년이 났을 경우에는 평년 실제 수확량의 높은 수확량이 아니고 평년 수확량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확량은 동일하고 가격의 차이만큼 수확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확량을 고정시키고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이런 결국 가격 보험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무작정 이제 수확량을 늘릴 수 있고 경작 면적을 늘려서 이런 생산 왜곡 효과에 생산 왜곡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기준 가격 내 수확기 가격 반영, 즉 세 번째 것이 비교적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예전에 연구 용역에서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도입 필요성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조금 길게 있고 그 다음은 조금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필요성은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을 지금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격 변동을 비보장하고 보장하고 생산량 변동을 비보장, 보장 이렇게 놨을 때 사실은 생산량 변동을 보장하는 재해보험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 가격 변동을 보장하고 생산량 변동을 보장 못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은 지금 쌀 변동 지출 정도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 피해보전 제품이나 수급 가격 안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가입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이 큰 배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보험을 1차 연도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보장에는 수입보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 필요성은 6페이지에 보면 표 2에 보시면 사실은 단위 수확량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이계수가 0.1 이하는 0.1에서 0.3은 중간, 0.3 이상은 고로 나왔을 때 오히려 가격과 조수입은 대단히 어떤 큰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 병의 불확실성이 주로 가격과 조수입에서 나온다 라고 보여주는데 7페이지 보시면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 모든 품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 쪽이 이제 가장 최근년이고 최근 5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90년부터 95년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가격의 변이계수나 어떤 단수의 변이계수가 커진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4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수입 그림에 보시면 가을 배추, 양파, 노지포도, 콩 이와 같이 1차 도상 연습의 품목들인데
조수입 같으면 조수입의 어떤 변동성이 크고, 그런데 이제 가격도 마찬가지로 조수입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확량 변동보다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그 조수입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그 제도가 특별하게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쌀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FTA 피해변제 문제, 어떤 그 일부 품목, 그리고 산지유통 종합자금 지원과 같은 어떤 그러한 유통조직과 출하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그 일부 가격 안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보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보험은 현재 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해보험 같으면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실제로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제시되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수확량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그 수확량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농가들은 사실은 큰 그 가입의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생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가들이 가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수입보험 같으면 모든 농가들의 어떤 조수입의 변동에 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선택 문제가 재해보험보다 비교적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입보험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보험의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산 농가들의 수입 안정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보험 가입에 따른 그림 5에 보시면 수입보험 가입에 따른 당연히 농가 수입 변동이 완화되죠. 그 보험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명함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항상 보장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표 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 2005년부터 2011년간 그 과거 어떤 그 4개 품목, 양파, 오이, 포도, 배추의 어떤 그 평균 재배 농가, 즉 경작 면적이 대략 한 1000평 정도 전후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7년간의 총수입과 7년의 수입 변동 개수를 가입을 한 경우와 가입을 안 했을 경우와 한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7년 수입 변동 개수는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변동 개수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안정된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적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입했을 때가 수입이 지금 보신 것 같이 0.5%에서 31.6%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정부의 그 보험료 보조가 없었다면 우리 그 보험료를 산정할 때 수지상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입에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입 부분도 7년간 수입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동성도 완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입도 일정 부분 올라가는 이러한 수입 안정과 수입 지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의 사회적 후생 효과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산자들은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그 보험료를 통해서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소비자한테는 뭐가 좋고 전체 납세자들한테 뭐가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그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 측면에서 한번 그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 있어서 생산자 후생이 증대가 될 것이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의 그 후생이 증가하고 그러면 그 생산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 그 후생 효과도 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요걸 결과를 통해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보는 이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 후생 효과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수입보험에 가입한 생산자가 위험 감소에 따른 수입 안정 효과, 이거를 생산자 후생 효과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생산자의 위험 감소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위험관리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확실성 등가 수입을 이용해서 수입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이와 같은 확실성 등가 수입이 올라간다.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 4를 보시면
역시 5개 1차 연도에 5개 수입보험 품목에 대해서 수입보험의 생산자 후생 증가액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입니다. 수입보험에 가입했을 때 생산자 후생 증가액이 4개 품목에서 54억 정도 증가하는 거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큰 증가액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서 그 수입보험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입률을 재보험 가입률 굉장히 지금 미미한데 사실 양파랄지 시설로 이런 것들 1.4, 2.6 이런 작은 어떤 가입률 적용했기 때문에 생산자 후생은 가입한 생산자들의 증가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한 농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고 이거는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 후생의 전체적인 농가의 수익이 또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과 한번 비교해봤는데 동일한 그 산식으로 재보험의 생산자 후생 증가액 계산해보면 12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수입보험이 대단히 생산자 후생 증가액이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수확량의 변동보다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그 농가의 어떤 그 후생과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완화해줬을 때 생산자 후생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후생 증가액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5개 품목에 대해서 그 생산량이 증가했을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는가를 먼저 그 회계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하락한 것만큼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이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후생 한 42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자, 가입자가 굉장히 적고 가입률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들이 증가시킨다고 할지라도 한 0.1에서 0.6%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이 수입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가시키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 이와 같이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이러한 미미한 증가율에도 한 40억 정도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예전에 한 1% 정도 증가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에 한 10배 정도 그 증가하는 것으로 한 420억 정도 그렇게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입보험의 비용 편입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표 6에서 보시면 14페이지에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가 지불하는 일단 보험료와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험료 50%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손해평가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운영비 100% 지원하는 것. 전부 토탈해보니까 비용 계획은 223억. 그 다음에 편익 부분은 이제 농가가 받는 보험료가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한 사회적 후생, 즉 생산자 후생과 소비자 후생을 계산한 것이 한 275억에서 전체적으로 한 편익이 한 52억 정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정의한 것처럼 가입률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의 어떤 생산량 증가가 0.1%라는 가정화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입률 1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수확량을 그 1% 정도 전체 농산량이 그 수입분 가입 1%만 증가하다 보면 편익이 한 2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 크레이에서 2014년 농업 전망대회 때 발표했던 바에 의하면 한 200억 정도 그렇게 리포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표 7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재보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비용 편익 분석을 했다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그 편익이 한 200, 순편익이 한 228억 정도.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역시 순편익이 훨씬 그 재보험보다 그 크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인데 조금 이제 수입보험 도입의 전제 조건 및 여건에 대해서는 17페이지의 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보험의 먼저 그 성립 조건과 여건 그리고 이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수입보험의 먼저 성립 조건 이제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 사고의 우연성이 이제 그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보험회사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을 그 제공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여건으로 보면 수확량 같으면 이제 재해에 대해서 그 노출된 거니까 우연성이 확보가 되는데 가격 변동은 우연성이 불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농작물에는 이제 지금 선물 시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그 우연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정부가 아직도 이제 상당한 어떤 가격 정책이 이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연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극복 방향은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수입범의 가격 부분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극복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은 없지만 선물 시장과 유사한 이론적인 어떤 그 선물 가격을 계산한다든가 예전 가격을 한번 산출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영향을 주는 가격 정책에 대해서 그 민영보험사는 이런 그 원치 않은 이런 가격 위험, 즉 우연적인 가격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그 최소한의 위험, 수입보험에 있어서는 수확량 부분의 위험은 보험사가 좀 어느 정도 감당하고, 그다음에 가격 부분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좀 부담해주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장 수입이 실제 수입을 계산할 때 그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수입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과 가격을 따로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확인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격 부분도 그리고 농가 판매 가격이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농가분들이 기장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개통 출하하게 되면 농협의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개통 출하도 안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판매하는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재해보험 같으면 재해가 났을 때의 생산량만 그 확인하면 되는데 수입보험 같은 모든 농가의 생산량을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복 방향으로는 농가별의 판매 가격 대신에 어떤 대표적인 가격, 도매시장 가격을 쓸 때 품종과 품질과 시기를 어떤 것을 쓰자는 걸 갖다가 어떤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 자료를 다 조사하는 것보다는 재해 미발생 시에는 생산량 조사를 생략하든가 아니면 어떤 신고한 그 농가에 대해서만 어떤 생산 조사를 하는 이런 좀 그 손해평가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금 여건으로는 과거의 데이터가 다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농가들의 판매 가격에 대한 과거 데이터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도매시장,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매시장의 과거 가격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수확량의 과거 데이터도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수입보험 가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확량이 파악이 됩니다. 재해가 났을 경우는 수확량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제 농가들에 대해서는 수입보험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표준 수확량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그룹보험의 형태를 띠면서 점차적으로 실제 수확량이, 농가별 실제 수확량이 가미가 되면서 개별적인 수확량이 가미된 개별보험으로 형태를 발전하는 것이 극복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방향과 과제입니다. 간략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제도적 시행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법 제도가 시행이 기반이 법 제도가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반이 구축이 아직도 모자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와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보험도 재해보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떤 경험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계해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 통계 비리 구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험 비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해보험에 축적해 놓은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해보험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 가입할 때 그 전년도 수확량을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좀 표기하는 방향을 갖다가 표기하도록 해서 이러한 재해보험의 어떤 데이터가 수입보험에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 통계 관리자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협회와 지자체, 지역 농협과 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러한 그 수확량 조사뿐만이 아니고 재해나 기상 통계, 손해평가 통계를 이용해서 앞으로 수확량이나 가격 예측을 통한 어떤 그러한 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상품 설계인데요. 그 농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으로 실행 가능한 그러한 상품 설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단위, 어떤 그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 어떤 지역 단위 수익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강량과 보장가 또 지금 그 위험분산 체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재보험사들과 정부가 많은 이런 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수익보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트러블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위험에 대해서는 수강량 위험과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이제 운영보험사들이 수익보험을 다루는데 조금 좀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초기에 원하지 않는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소요 예산 추정 부분입니다. 이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해도 정부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수익보험 품목별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어떤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보장 범위랄지, 그 다음에 운영 가능한 품목의 순서부터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맺은 말인데요.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수익보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 그 도입을 검토해서 지금 2015년에 시범사업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필요성과 기여 효과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도입 시기랄지 범위랄지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한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본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품목별 수익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선례를 충분히 검토하되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인프라와의 어떤 그런 걸 참여해서 그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 위주로 이제 수입보험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품목을 정할 때 수확량 조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 그리고 가입 대상도 일정 부분 어떤 수확량 조사가 용이한 대농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그런 식량 작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상연습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거 5년간의 평년 가격을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 선물 가격은 없지만 이론적인 선물 가격을 그 계약 시점에 이론적인 선물 가격을 계산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양쪽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생산 왜곡 효과도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농가들의 그 수입 안정 목적이 더 크다면 과거 5년간의 그 평가를 쓰는 게 더 많고, 이런 것들이 누구리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 법적 제재. 미국 같으면 굉장히 강한 법적 제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러한 법적 제재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를 좀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